안녕하십니까, TK입니다. 예, 유튜브 알고리즘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편집한 우리 공사 현장 영상들은 정말 미적지근한데요. 아무 편집 없이 그냥 운전하면서 떠들었던 부동산에 관련된 영상들은 왜 이렇게 많이들 봐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서 얘기하고 있고 차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는데 어, 네, 참 신기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아무튼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또 필요로 하는 정보라고 하시기에 딱히 이제 공사 현장도 거의 다 올렸고, 좀 할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또 하나 올려보려고 이번에 좀 자동차 소리가 없는 좀 집에서 좀 조용하게 좀 찍어서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찍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월 1일부터 저희 외국인이 부동산 매물을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요, 외국인들한테 이제 탓을 넘기는 거죠. 이 부동산이 이렇게 버블이 생긴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 때문이다. 완전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사실은 공급의 문제가 더 심각했던 걸 모두 알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억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이런 정책을 보면서 어, 제 생각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1번은 집값을 떨어진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지는 걸 걱정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안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집값이 떨어져야만 해 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모기지 금리가 이제 0.25%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달에 12월 달까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가지고 무려 17배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4.25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평균적인 이 가정들이 매달 모기지로 납입하는 금액이 이 3월에서 12월까지 이 올렸던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오른 금액이 800불에서 1000불, 이 변동금리 일시이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변동금리 비율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고, 지금은 변동금리를 받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셨어요. 왜냐면은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 차츰 내려올 게 보이기 때문에 비싸게 고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변동을 해서 좀 더 프리미엄을 받고 거기서 이제 내려가는 걸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리지도 않을 거라는, 충분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정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변동으로요? 이 고정금리도 사실 완전히 안전하지 않은 게 뭐냐면요, 저희 1, 2년 안에 이제 고정금리가 끝나시는 분들은 이번에 올라갔던 금리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 집에 대한 것과 본인의 이 소득에 대한 것을 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5년, 보통 5년 계약이니까요. 그때 살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면은요, 저희 집값이 2017년부터 급속하게 올라가고 2018년, 2019년 빠르게 오르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죠. 2020년도에는 조금 사람들이 혼란스러운데 21년도부터 사람들이 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라는 게 생겨 보니까는 살짝 토론토는 이 부족함이 없고요. 이 디맨드가 점점 토론토를 벗어나면서 시골 쪽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른 곳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살짝 포모가 발동한 거죠. Fear of missing out. 지금 나도 집 여기다 안 사면은 나도 못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 우리도 지금 사자 해서 굳이 살 필요가 없는 분들도, 아니면 조금 미뤄도 됐던 분들도 그 두려움 때문에 놓칠까 하는, 막차라도 타야겠다는 심정으로 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2020년, 21년도에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5년이면 25년, 26년도에 다시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문제가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 몇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받아야 돼서 이 소득 증명을 또 해야 되는데, 지금 페이먼트는 800불, 1000불 이렇게 올랐다 그러고, 이 고정금리여도 다음에 다시 받을 때는 이전에 받았던 금리보다 이 새로 책정된 이 기준금리에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어,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금리가 이전 레벨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많이 내려와줘야 연착륙이 가능합니다. 이 금리를 어쨌든 사이클은 돌아야 되는데 연착륙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 잘못하면 추락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디프레션이 오기 시작하면은 복구가 많이 어려워지죠. 디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하면은. 자, 그래서 연착륙의 가능성이 낮지는 않지만은, 또 만약에 집값이 복구가 안 돼가지고, 모기지는 집을 담보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집값이 만약에 그때만큼 가치가 없다면은 LTV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전같이 원활한 대출을 받으시기가 어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저거 분양받으시는 분들도 말 많으시죠. 계약 때보다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거를 사야 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모기지 사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보통 투자자들이 이제 하우스를 사가지고 집을 고치고 나시면요, 집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 가치를 이제 은행한테 이 검증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추가 대출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걸로 또 이제 다음 프로퍼티를 사고, 이런 갭 투자 형식으로 많이들 하셨었는데, 그러다가 딱 요 3월 달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시점에 걸리셔가지고 내내 고쳤는데 고치기 전보다 집값이 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이낸싱을 받기는커녕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죠. 마이너스 모기지가. 그래서
어려워하시고 스탑되신 분들, 아니면은 결국 본인이 스스로 이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주 이동이죠. 요새 알버타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제 주변 분들, 아직 안 가신 분들 중에도, 그냥 공사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 저처럼 이제 이런 투자자들하고 많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도, 어, 나는 온타리오에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현상이요, 밴쿠버랑 온타리오가 제일 심해요. 다른 주들은 생각보다 영향이 없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거고, 물론 적게 떨어졌던 곳들은 다시 회복될 때도 적게 오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버티어낼 수 있는 게 안 된다면은 나는 주 이동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하신 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랑 밴쿠버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죠, 상황이. 실제로 이제 다리를 건너서 미국과 집값 차이가 예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미화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하지만 10배까지 2배도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집값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좀, 왜 이러지? 뭔가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언제부턴가 차는 중고로 사면은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제 집은 물론 당연히 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돈가치가 내려가는 거니까는 그런 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집값이 오르는 거긴 한데, 집값이 이렇게까지 올라도 괜찮은가 싶은 생각은 들죠. 이 다리 건너 미국하고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항상 이제 뭔가 이렇게 폭락을 해도 떨어질 때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도요. 이 고점에서 와, 막 내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럼 엄청 기분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떨어진 내내 난 사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쭉 떨어질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면은 그건 사실 좋은 투자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집값도 사실 받아줄 사람이 있다면은 연착륙이 가능한데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인이 더 이상 매매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유학생 부모님들이나 이런 실사용을 목적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도 막혀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은 9분 동안 떠든 이유가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들려드리려고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흑인 투자자 올로예데라고 있습니다. OLOYEDE 아시나요 혹시? 올로예데 아실 리가 없죠? 저랑 그냥 같이 일했던 지인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분이 옛날부터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쪽 회사에서도 같이 일하시면서 저랑 만나게 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또 하나를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트라이플렉스로 컨버전 하실 거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폴클로저 소식도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하고는 저희가 작업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견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예, 집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이제 저희가 들어갔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디클라인을 했지만은 어쨌든 기다렸던 캐네디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또 다른 시선을 주더라고요. 이제 기다렸던 분들은 외국인도 막혔죠.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완전 바이어스 마켓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가격에 투자 매물을 사셔가지고 물론 이게 언제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본인이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트라이플렉스로 컨버전을 하시잖아요. 그럼 집값이 올라가지고 파시려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 인컴을 만들기 위한 에셋을 만드시는 거지. 그리고 굉장히 매물을 보니까 진짜 잘 고르셨더라고요. 이 상태도 너무 좋고 깔끔하고 고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매물을 이제 트라이플렉스로 컨버전을 하시고 이제 렌트를 3개를 주시게 되면은 3명의 가구한테 소득을 받는 거죠. 근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렌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납니다. 소형 렌트는 더군다나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누구보다 기다렸던 순간인 거죠. 집값은 떨어지고 렌트 수요는 올라가고 예, 자기들이 늘 해왔던 컨버전으로 렌탈 수익을 낼 수 있는 본인들이 제일 잘하던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이플렉스 컨버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이고요. 거기도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저희가 소식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구독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 뭐 편집도 안 하는 이런 허접한 영상이지만 늘 봐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인터넷을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 데이터로 막 쓰다가 핸드폰 데이터가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태 영상 그 해밀턴 키친 영상 같은 경우도 다 찍어놨는데 저희 끝난 지 한참 됐거든요. 지난주 끝났나요? 지금 이제 다음 키친 끝나고 그 다음 키친이 자꾸 주방 공사를 많이 하시네요, 겨울에. 다음 캐치 이제 지금 들어가려다가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결국 그 현장까지는 못 가고 스노우 스톰이 온다고 합니다. 온타리오는 지금 눈 진짜 많이 왔고요. 계속 보고 있고 이번 주 내내 눈 온다고 하니까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아무튼 또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아마 데이터가 리셋되는 2월 8일까지는 업로드를 저희 동네 도서관에 가서 와이파이를 빌려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고는 저희 못 하니까요. 네. 그래도 구독해 주시고 이제 기다려 주신 분들께 네. 이유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